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여학원의 족집게 토익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2013년 9월 시험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자,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조금 비가 보슬보슬 내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자, 전반적인 어떤 평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리스닝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9월 시험 대비를 할 때 저희 학생 여러분들한테 LC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근데 Part 1 생각보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족집게 토익 학생분들이라면 Part 1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을걸요?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소거 포인트 있었죠, 여러분. 그쵸? 소거하는 포인트, 그리고 시선 처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가셨으면 그렇게 고민할 문제는 없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그건 제 생각인 거고요. 그쵸? 여러분들은 또 느끼시는 게 좀 다르겠죠? 자, 상대적으로 Part 1은 조금 난이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근데 2, 3, 4는 난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난달보다도 오히려 2, 3, 4 같은 경우는 특히 2, 3 여러분 저는 파트 3이라고 할게요. 3라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파 3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주 잘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 달에 조금 새로운 여자분의, 그쵸? 성우분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출연하셔서 이분이 조금 힘없는, 그쵸? 발음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목소리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안 들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파트 3에서는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고 순서대로 문제를 들으시면서 보기를 같이 보시면서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리스닝은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여러분 평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논란이 됐던 Part 1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Part 2 여러분 5, 6, 7이죠. 어떠셨어요? 지금 보니까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사실 얘기할 때 족집게 토익 수강생 여러분들이라면 이라고 또 얘기해야겠죠. 저희 사실은 시험 대비 특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시험 주간 내내 저희가 공부했던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했다면 생각보다 출제된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온 것보다는 여러분들 기존에 나왔던 단어를 계속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존의 공부를 조금 더 차근차근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븐도 사실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오늘은 정말 키워드는 이거네요.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그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스닝, 리딩 전부 다 생각보다는 난이도는 평이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셔야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요령이 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느끼게 되었어요. 자, 요령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하시는 거, 특히 500대, 600대, 700대 학생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을 잘 해주시고 10월달 시험에서도 이런 부분을 요령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거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Part 5, 6 얘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달에 여러분 제가 사실 토요일 날, 그쵸? 굉장히 저희 토익 후기 특강 때, 시험 대비 특강 때 오셨던 저희 학생분들한테 굉장히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뭐냐면, 이번 달 문제에서 관계대명사 관련한 문제, 그쵸? 관계사 관련한 문제가 총 2문제가 여러분 5, 6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에 관련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라고 여러분 에버 패턴들이 있었죠. 이 얘기가 여러분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번 달에 사실 4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학생들마다 편차가 좀 심한 아이죠. 난이도를 봤을 때 공부를 이쪽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쵸? 말 그대로 스킬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스킬 없이 무조건 해석으로 접근을 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했을 만한 문제였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사실 지난달에도 제가 8월 특강 그 시험 후기 강의를 할 때도 이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가 같이 쓰이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문제 풀이를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관계사 관련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 건데 영어인데 내가 영어를 좀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런 요령은 피우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요령을 피워야 되는 얘기가 있고 피우지 않아도 되는 얘기가 있어요. 피워야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한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월달 강의에도 여러분 후기에도 있으니까 전사 관련해서 관계사 문제 푸는 법 있으시니까 꼭 지난 자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쪽 얘기를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이런 문제, 이런 아이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죠. 보기에서 뭐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하나 이상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 이상 나와. 그럼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내가? 그렇지.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에 더하기 1을 해야 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무조건 본동사 찾고 접속사 찾는 연습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시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ABCD 중에서 접속사 중에서 우리가 명사절 또는 형용사절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뜬다면 항상 이거죠. 빈칸 앞자리에 빈칸 앞에 뭐? 명사의 유무를 확인하시라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명사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 전체는 안명사를 수식하는 무슨 절? 그렇지. 형용사절. 그 다음에 명사가 따로 없다면 명사절 또는 부사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기 중에 부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얘기하는 포인트 잡히세요, 여러분?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먼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문제, 관련해서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ABCD 보기가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 3개 하고요. 그 다음에 후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시고 느끼시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구나. 보기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었냐면, 하나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부사절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where, 그리고 who였어요. 자, 그래서 내가 접속사 자리가 아닌가를 세봤더니 동사가 2개가 있더라고. 그리고 동사 바로 앞자리에 접속사를 써야 되는 빈칸이 들어온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뭘부터 먼저 본다? 바로 보기에 해당하는 절대 안 되는 건 부사는 안 되겠구나. 본동사가 2개니까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자, 그럼 B, C, D가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자, 이 3가지가 다 되는데 뭐부터 봤었어야 된다? 바로 빈칸 앞자리를 봤었어야 된다. 앞에 사람 명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리고 명사를 이끄는 절은 형용사절이야. 물론 여러분, 부사절 접속사도 가능해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어떤 절과 절 사이에서 절 전체가 그냥 수식절로 들어온 거니까 상관없어. 자, 근데 문제가 있지. 바로 뭐? 요 빈칸 자리를 내가 손으로 딱 가렸어. 뭐가 보여? 동사가 바로 보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주어의 역할을 이 접속사가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사절 접속사는 절대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 탈락이죠. 자, 그럼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절. 형용사절에서 where는 관계부사, who는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주어의 역할과 같이 접속사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이는 이름 끝에 누가? 명사가 붙은, 그렇지, 관계대명사, who가 답이 되는 거죠. 얘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야. 근데 이거랑 유사한 패턴의 문제가 또 나왔죠, 여러분. 자, 바로 뭐냐면 요대로 연결해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 이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요 자리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음 문제는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가 빈칸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막 뭐가 부슬부슬 떨어지죠, 여러분. 그죠? 제 힘을 너무 줘서. 자, 여기가 대신 왔었어요.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are가 들어왔지. 그죠? 그리고 앞에 동사는 타동사였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뭘 쓸 거니 물어봤지. 첫 번째, 타동사 다음 자리에 뭐 써야 돼? 명사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명사 다음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대절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아이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절 그대로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럼 보기 중에 명사 쓰면 되잖아. 맞아. 쓰면 되는데 명사가 이렇게 돼 있었죠? measures 중에서 하나 쓰라는 거지. 바로 단수 복수 형태 구하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해? 고민되네. 고민하지 마시란 얘기. 바로 뭐 저희가 토요 특강 때도 계속했던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했던 얘기인데 바로 무엇이다? 이 자리가 지금 바로 뭐다? 관계대명사고 얘가 지금 보면 동사 앞자리였으니까 주어 자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 주격 관계대명사, 즉 주어는 동사와의 항상 수일치를 해야 돼. are잖아.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복수였단 얘기지. 그런데 관계사 자체는 사실은 비어있는 그릇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항상 누구? 앞에 있는 선행사라는 명사를 다시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어. 그럼 선행사가 여러분 단수일까요? 복수였었을까요? 이제 이해되세요, 여러분? 바로 뭐로 가셔야 됐나? 복수로 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특히 저희 이번 9월 달에 주3일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예요. 질문도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족집게 토익 주3일반 학생분들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맞춰야 해요. 그죠?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똑같은 형태예요, 사실은. 단어만 바뀌는 거야. 단어만 바뀌지 뭐는 안 바뀌어. 구조, 자리는 전혀 안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물어보는, 유형을 물어보는, 패턴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뭐가 필요하다? 이 문장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얘기하는 순서,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정리가 돼 있으면 바로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럼 바로 생각하고 끝나는 거거든. 같은 얘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 바로 뭐? 이번 달에 복합관계사 나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자, 복합관계사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자, 복합관계사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냐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태야. 근데 이 형태를 그대로 또 활용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뭐였냐면, 이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로 물어본 거였고요. 앞에 명사는 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뭐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콤마가 들어왔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그치? 보여? 이제 뭔지? 근데 이번 달에 문제가 그렇게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죠? 타동사 다음 자리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엔. 이게 기억이, 그쵸? 5초짜리인가 봐요, 제가, 여러분. 타동사 다음 자리에 이런 식으로 문장, 뭐 예를 들면 R을 써도 되고, R을 썼다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R, 이 다음에 동사를 쓰고, 동사가 타동사니까 목적어 쓰고, 이런 구조야. 그쵸? 자, 이 구조를 여러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까랑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빈칸 앞자리에 명사가 들어왔을 때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빈칸 앞자리에 명사가 따로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이 절 전체는 명사절. 즉, 관계사가 들어올 수 없는 자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보기 중에서 우리가 ever로 끝나는 아이들이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보기 중에 여러분 하나가 whatever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제 기억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좀 안 나는데 wherever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비슷하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봤던 뭐 예를 들면 좀 전에 who를 쓸 거냐 where를 쓸 거냐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ever만 갖다 붙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푸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ever끼리만 같이 나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보기 중에 여러분 접속사가 2개밖에 없었어요. 이 2가지였는데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였네요. wherever가 아니라 when으로 나왔었네. 자, 이거 보는 포인트도 되게 간단해. 어쨌든 본동사가 2개라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맞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둘 다 똑같이 명사절을 이끌 수는 있거든. 그럼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한다? 빈칸을 손으로 가린다. 뭐가 안 보여? 주어. 그러니까 불완전 문장이지. 그럼 명사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관계사를 찾아야 돼. 자,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whatever. 뭐가 이렇게 길어졌니? whatever. 그죠? 자, whatever 라고 하는 아이는 바로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고요. 자, whenever는요, 복합관계 부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답을 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 주어 자리 다음에 동사 쓸 때, 그쵸? 관계 부사 썼어요? 관계 대명사 썼어요? 관계 대명사 후 썼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문제. 맞아요. 똑같아요. 뭐 써야 돼? 이 자리 지금 주어 역할 하니까
복합관계 대명사로 끝나는 아이를 써야겠지.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whatever예요. 끝! 얘기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관계사하고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라는 개념들이 여러분 보면 이렇게 쭉 연결이 사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지. 뭐냐면 나는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거는 관계사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형용사절을 이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닌 거 보이시죠? 여러분 실제로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이 에버로 끝나는 아이들은 절대 문장 안에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봐두셨으면 좋겠다. 요 얘기까지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 여러분들이 먼저 보셨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또 같은 페이지에서 여러분 같은 장에 여기 같은 구간에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로 어떻게 들어왔냐면 맨 앞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주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예를 들면 똑같이 주어 다음에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또 동사를 바로 썼어요. 이제는. 그치? 빈칸이 지금 맨 앞에 있고 너무 이렇게 썼나? 이렇게 있고 주어 다음에 타동사가 예를 들면 타동사가 아니라 그냥 지워야겠다.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또 타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왔어. 이런 거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요. 가장 중요한 거 뭐부터?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기본 공식부터 활용하시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본동사 셌으니까 당연히 빈칸 자리 무슨 자리? 접속사 써야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쓰냐면 부사절 접속사를 의외로 많이 쓰세요. 보기에 부사절 접속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쓸 거지.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부사절이라 치자. 그럼 난 궁금한 게 생겼어. 도대체 이 동사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그죠? 두 번째 동사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 동사의 주어는 맨 앞에 있는 절 전체가 돼야죠. 얘기 이해되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 항상 동사가 그래서 본동사라는 개념, 주어를 서술하는 본동사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이 본동사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잡고 들어가잖아? 그럼 문장에 자리가 그냥 보여. 그치?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자리가 그냥 둥 떠서 매지가이처럼 여러분 뜨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못 써야 돼. 바로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절을 이끄는 품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ther였던 거죠. 이제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었어요, 보기 중에.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 저희가 관계사 관련한 2문제, 그 다음에 명사절에 관련한 1문제,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에 대한 1문제까지 총 4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보실 수 있겠어요? 생각보다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하란 얘기인 거야? 항상 보기를 봤을 때 뭐부터? 본동사 개수랑 접속사 개수부터 차근차근 세보고 이 자리가 접속사 자리가 필요한가 안 한가를 결정하고 접속사가 필요하다면 명사절인가 형용사절인가 부사절인가를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본동사 찾기부터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볼 때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동사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접속사는 세모. 제가 지금도 이렇게 치죠. 왜 이렇게 쳐요, 여러분? 문장 안에서도 본동사는 동그라미 항상 치고요. 접속사는 세모 쳐서 눈에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리가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둥 뜨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되나 안 되나? 그죠? 자, 그래서 문장구조 분석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해드렸어요. 잘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도 어떤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요령이라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 요령을 얘기를 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먼저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선행되는 부분, 바로 무엇이다? 본동사 찾기, 접속사 찾기. 요게 먼저 첫 번째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되기까지 여러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얘기,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여러분 공부할 때 참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대비 특강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명사 중에서요. 부정대명사라는 케이스 있죠, 여러분. 그쵸? 그 중에서도 왜 또 뭐 부분대명사도 될 수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some 그리고 any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어렵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보기에 이런 게 나왔어. some, any, each, few 이게 나왔거든. 그리고 뒤에 있는 명사가 car야. 그죠? 이게 뭐 쓸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뭘 쓸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보면은 이거는 명사 앞자리니까 형용사로 봐야겠네요. 그쵸? 자, 근데 형용사 중에서 누구는 첫 번째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누구? 바로 few. 안 되는 거 여러분 잡으셨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some이죠, 여러분. 왜? some은 사실 형용사로 쓰일 때 뒤에 있는 명사가 복수 또는 불가사는 받을 수 있지만 단수가사는 따로 받지 않아요. 그치? 기본적으로 수식을 하는 경우에서는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네? 그럼 문제는 이거야. 제가 수업 시간에 토요일 특강 때 이렇게 얘기해 드렸거든요. 사실 some하고 any하고 둘 다 똑같은 뜻으로 어떤이라는 막연한 의미를 얘기할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이 some이라는 아이는 말이지 기본적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복수 또는 불가산명사를 받아야 해. 그런데 말이야, N이라고 하는 아이는 정말 특이해. 그냥 복수도 받아도 되고 some처럼 불가산도 받아도 돼. 하지만 단수 가산도 받아도 되거든. 단, 이 N이라고 하는 아이는 쓰이는 문장에 제한이 있다. 그 제한의 첫 번째가 바로 뭐였어요? 부정, 조건, 의문문에서만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긍정문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긍정문에서 쓸 때는 대개 뒤에서 수식을 받아서 어떤 의미, 어떤 뭐뭐라도, 어떤 뭐뭐든지라는 그 어떤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 얘기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문장을 차근차근 먼저 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서 문장이 부정문인가 어떤 긍정문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봤었어야 돼요. 근데 긍정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치 바로 썼지? 큰일 난다는 거지.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었어야 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바로 뭐였냐면 이 앞자리에 of가 나와 있고 그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the best 플러스 명사 구조가 여러분 나와 있다는 거죠. 자, 바로 뭐가 나왔다? the best. 여러분 베스트가 뭐야? 최상급. 그치? 최상급의 표현을 얘기를 한 거였어요. 최상급에서. 자, 뭐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요 카드에 today, 오늘날, to date라고 얘기해서 오늘날까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차들 중에 가장 뭐뭐한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맞아? 그러니까 it이라는 말을 쓰면 돼, 안 돼? 아니 돼요. 그치?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여러분? 바로 어떤 뭐뭐든지, 어떤 차든지들 간에 오늘날의 어떤 차들 중에서도 가장 뭐뭐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뭘 썼다? 바로 강조용법을 활용한 any를 썼다는 거죠. 되셨어요? 진짜 중요해. 제가 그래서 any가 여러분 답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이번 달에 말씀드렸어요. 특히 뭐였어요? 이번 달에 제가 사실 말씀드렸던 건 anyone who의 구조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 who 이하가 앞에 있는 any를 수식해서 어쨌든 any가 긍정문에서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시험에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문제들 중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와서 제가 요걸 정리를 같이 해드렸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정말 내가 배운 대로만 그치 기억을 다 하고 있으면 사실은 문제를 풀 때 거기 나와 안 나와? 똑같은 게 안 나오지. 그래서 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근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다시 얘기해주면 그래 배웠네. 지금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죠. 배웠거든요. 근데 왜 못 써먹어요? 그쵸? 써먹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여러분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각각의 특징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하듯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둬야 돼. 각인을 시켜야 돼. 깊게 새겨야 돼. 그럼 그거 어떻게 새겨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얘기를 들을 때 같이 여러분들도 저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기 동영상이라도 여러분들 계속 따라서 반복하면서 얘기를 들어도 되는 거야. 그치? 계속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해서 저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치?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권하는 이 조언은 여러분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냐면 500대에서 보통 800대 초반까지 학생들이에요. 특히 리딩이 나는 너무 약해. 독해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게 독해가 문제가 아니라 5, 6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는 수업 시간 하는 얘기를 모두 다 받아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문제를 새로운 걸 풀 때도 항상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보기가 이런 게 나왔으니까 내가 어제 배웠던 얘기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겠구나.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가셔야 되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각인이 되는 과정의 하나거든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얘기 잘 들어봐봐. 근데 잘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보고 지금 뭐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반복학습.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반복이 최고예요. 그죠? 뭘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귀에 딱지 얹을 정도로 많이 들으시고요. 머릿속에 뭐라고 그러죠? 머릿속에 주름이 다 새겨질 정도로, 그쵸? 더 막 파일 정도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이런 서면이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실전만 학생들, 그쵸? 또 항상 저한테 질문하시는 케이스들의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많이 접근해보는 연습을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요. 아시겠죠,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이야기, 제가 애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애니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첫 번째는 바로 the best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우리 best를 얘기할 때 최상급이라는 게 어떤 범위를 가져와야 되잖아.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한이라는 표현을, 그치? 얘기를 해야겠죠? 그것 때문에 쓴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두 가지 지금 제가 관계사 얘기랑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 이야기, 그리고 애니에 대한 이야기, 요 크게 두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이번 달에 보면서 또 어떤 걸 좀 많이 느꼈었냐면 이번 달에 정말 동사를 많이 외웠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동사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동사 문제를 풀 때는, 특히 어휘를 풀 때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부터 한다? 빈칸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왔다 안 왔다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늘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죠. 어휘 중에서 빈칸 다음 자리에 전사 인이 바로 들이댔어. 그리고 앞에 has가 왔지. have 플러스 pp의 어휘를 물어봤어. 그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뭐 써야 돼? has 플러스 pp는 능동, 수동. 능동이에요, 여러분. pp 앞자리에 비동사가 있어야 수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능동이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뭘 쓰란 얘기야? 전사 바로 받겠다는 얘기는 자, 타 중에 뭐로 가야 된다? 그렇지. 자동사.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는 자동사가 되어야겠지요. 자, 보기 중에 자동사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specialized in, 뭐뭇을 전문적으로 하다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 잡히셔요, 여러분? 잡히세요, 여러분? 그죠?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자동사는 어떻게 하지?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사를 사실은 외우잖아요. 어휘를 많이 외우잖아요. 제가 아마 후기 때도 굉장히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휘를 외우는 방법은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죠. 무한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조건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조금 더 머리를 쓰란 말이야. 요령 있게 들이대자. 어떻게 요령 있게 들이대냐면 첫 번째,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를 위주로 외우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문장에서 자주 보는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만 따로 모아놓잖아요. 저희가 교재. 그쵸? 이거는 저희 공식 노트뿐만 아니라 제 교재인 공식 노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가 다 그래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동사, 명사, 형용사 정리돼 있어요, 여러분. 그치? 그걸 외우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자타를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정말 외울 게 많아. 그치? 그걸 그래서 일일이 다 외우라고 안 해. 저는 항상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공식 노트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37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필수 암기 자동사 1번, 2번 나와 있었죠, 여러분. 그쵸? 없으신 분들은, 저희 공식 노트 없으신 분들은 한 권 사란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에도 동사편에 들어가시면 필수 암기 자동사라는 케이스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동사를 기준으로 항상 먼저 외우는 거예요. 왜? 자동사를 기준으로 내가 먼저 외우고 가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만약에 나왔어. 자동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럼 뭐겠어? 타동사로 생각하면 되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셨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 중요한 거 자동사 잘 외우고 가라고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시험 전날 토요일 날도 자동사는 제발 좀 외우고 가라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외웠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랑 이제 유사한 문제가 파트 6에서 나온 게 있었는데 이 문제 생각보다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냐면 이것도 외우면 되는 거였는데 influence 다음 자리에 역시 동사를 쓰는데 동사 다음 자리에 전사 to가 들어온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왔거든. are contributed를 쓸 거냐? 그 다음에 contribute를 쓸 거냐? 아니 수일치도 다 맞고 그쵸?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지금 contribute가 자동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to를 바로 받는 거니까 정답은 B번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A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잖아. 완전 고민, 멘붕에 빠졌어. 근데 이 문제가 파트 5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잠깐만 옆으로 좀 가볼게요.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뭐였냐면 contribute라는 동사를 그대로 쓰고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빈칸이 오고 명사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적절한 전치사를 하나 써보렴이라고 얘기했지. contribute A to B. 그런데 to 친구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toward. 그래서 정답이 toward였지. 맞아? 그러니까 저걸 생각하면 당연히 정답은 뭐가 돼야 돼요? A번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직원들이 어디에 기여를 하니, 기여를 받니? 기여를 하겠죠.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contribute 동사는 자타가 둘 다 되는 동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지금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 바로 B번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주어가 사람이고 직원들이 여기에 기여를 했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정답이 그죠? 능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사실 여러분 contribute 동사는 자타가 둘 다 되는 걸로 나왔던 거지. 그치? 이러면 나 어떡하죠? 그치? 자타가 둘 다 되는 건 여러분 사실은 첫 번째 많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기준은 사실 타동사를 기준으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contribute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팁이 바로 무엇이다? 주어란 얘기인 거지. 주어가 사람이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디에 기여를 하지 기여를 받지는 않겠죠. 그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람일 때는 이렇게 전사 to 바로 들어와도 기여를 한다라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동작을 바로 하니까 자동사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치?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물이 들어왔는데 똑같은 패턴 이거 BPP 쓸 거야 아니면은 그냥 일반 동사 능동태 쓸 거야 라고 물어봤다면 사물이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여를 받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A번을 쓰셔야 될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런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이다? 지금 첫 번째 자동사를 정말 잘 외워야 해 라는 얘기를 먼저 해줬어. 남 두 번째 자타가 둘 다 되는 아이들은 그럼 어떡하지?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여러분들이 구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타가 둘 다 되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출제가 많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만났을 때는 지금처럼 주어와 동사의 해석을 꼭 해서 주어와 동사만의 해석을 해서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나 37페이지에 그러니까 필수 암기 자동사를 외워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세상에 자타가 둘 다 되는 걸 토익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보단 자동사만 또는 타동사만 되는 아이들을 시험에서 더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잊어먹지 마세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거랑 또 연결을 해서 또 이제 자동사 그래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얘기를 또 해줘야지. 이번 달에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람 명사를 목적어로 받는 타동사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첫 번째가 attract죠. 그쵸? 끌어들이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attend로 쓰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동사는 항상 목적을 정말 잘 봐야 돼. attract, 끌어들이다. 그 다음에 파트 6에서도 출제가 됐었는데 notify 동사가 답이었었죠.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명사를 통지하다, 알려주다라는 표현으로 notify라는 동사를 여러분 출제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명사를 목적어로 받는 두 개의 동사. 그런데 이거 사실 몇 형식? 3형식이지. 왜? 목적어 하나 받고 더 이상 안 되니까 전명구 같이 써서 붙여버리잖아. 그치? 결론은 명사가 바로 나란히 연결이 안 되는 아이야. 자, 그런데 이번 달에 완전 중요한 동사 하나 또 떴죠. 바로 뭐? 사람 바로 떴는데 지금처럼 목적어 자리에 하나 더 사람 받고 3을 하나 더 갖다 붙였지? 그런데 전치사가 없었어. 이거 여러분 몇 형식? 사람에게 사물을 주다라고 얘기하죠. 몇 형식 동사? 4형식 동사. 그래서 바로 어휘 문제 중에 4형식 동사 떴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디에서 이 사람 명사를 목적어로 받는 그리고 4형식 동사 패턴 저희 족집게 토익 여러분들께서는 실전 교재에서 전부 다 배우셨던 얘기세요. 그쵸? 그래서 이번 시험주 기간에 그랜트를 우리는 배웠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4형식 동사 따로 외워야 되지 사람 명사 받는 타동사도 따로 외워주는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것도 더불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보고 외워야 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인 거네. 그죠? 근데 여러분 뭐냐면 마구잡이로 외우는 것보단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딜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저렇게 외우세요. 그것만 외우시면 저 아이들을 가지고 시험에서 써먹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전혀 지정이 없다는 거죠. 도움이 되면 됐지. 맞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그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이세요. 아, 이게 내가 토익 점수를 700, 800, 900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이구나. 그쵸? 가야 하는 길이라면 가셔야죠. 별 수 있겠어요? 대신에 조금 더 빠르게 가시란 얘기예요.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여러분. 그쵸? 쭉쭉 한번 가보세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사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 달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많았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시험에서 제가 말한 것 중에 시험에 나온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명사어휘 중에 audition이라는 명사가 우리가 시험 대비 자료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그 실전 교재 그리고 저희 데일리 복화 맨날 나가잖아요. 그 데일리 복화에서도 audition 2라고 하는 구조가 나왔었거든요. 주어가 사전이었어. 사전이 should be 딕셔너리예요. 여기에 should be audition 좀 말해버렸네. 더 library 도서관 이렇게 얘기했어. 자, 얘기 되셨어요, 여러분? 자, 도서관까지 잘 보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사전이 지금 비동사 다음 자리에 명사 어휘 쓰는 그쵸? 어휘 문제였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도서관에 이 사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런 뉘앙스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ABCD 중에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audition. 자, audition이라는 뜻이 추가 또는 추가물, 부가라는 뜻이 있죠.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전이 이 도서관에 있어야 돼요. 덧붙여서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돼요. 그쵸? 아니면은 뭐 추가가 되는 존재예요. 이런 식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전이 여기에 있어야만 합니다라는 의미로 사실 존재의 의미처럼 쓸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문제에서 풀었던 거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상점이 쇼핑몰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런 부가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쇼핑몰에서 그 상점이 있으면 더 좋다. 뭐 이런 뉘앙스. 그치? 더 더해진다라는 거.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추가,
부가 추가물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션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행위의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개념으로도 말할 수 있다. 체크 잘 해주시고 저희 이번 달에 체크했던 문제들 중에 사실 답으로 출제가 됐던 얘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였는데 until이라는 전치사를 여러분 얘기하는 거. 그치? 그래서 요게 여러분 제가 데일리 복화에서 이거 찍어드렸었거든요. 뭐였냐면 be postponed until 시점.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 시점까지 연기가 됩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BPP 형태 수동태 구조 postpone의 BPP 수동태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서는 동사가 예를 들면은 take effect였죠. 자, 그래서 유효하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효하게 되지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얘기였었어요. 그쵸? 자, 그 얘기를 썼는데 요 자리에 어떤 전사를 쓸 거냐라고 물어봤거든. 근데 그 뒤에도 역시 시점 명사를 썼거든. 이 시점까지는 유효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계속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until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구조를 꼭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달에 until이라는 전치사를 이용한 답도 있었고 until이 또 답이 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전치사 문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잘 정리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까지 여러분 정리해 드렸는데 이번 달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으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특히 Part 5, 6에서는 역시 고민을 할 만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사료가 돼요, 여러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생각보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거죠. 요령 있게 공부만 하셨다면. 그치? 다음 달에도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특히 다음 달 10월 달은 여러분 아시죠? 시험이 2번 있는, 그쵸? 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달이기도 하지요. 자, 이런 부분들 요령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 어디를 좀 더 요령 있게 외워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마무리를 하셔서 9월 아니죠? 10월 시험에서는 2번의 시험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잠재력을 모두 다 모아서 끌어들여서 팍! 그쵸? 대박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9월달 정리 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 강의가 여러분 잘 보면은 9월달 그리고 8월달, 7월달 계속 여러분 나오잖아요, 시험 무기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드리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 자료들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면서 정리하시는 거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 다음 10월달 후기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